안녕하십니까. 무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무주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조업종입니다. 무주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전라북도의 대표적 관광지이지만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군수 후보자로 나온 두 분의 후보자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무주군수 후보 백경태입니다. 예, 다음 무소속 황인홍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6번 무주군수 후보 황인홍입니다. 예, 본 방송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 2에 의거한 후보자 토론회로서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유튜브 채널 전주 MBC에서도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역 현안을 다룬 공통 질문과 후보자 개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집중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순서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후보자들은 정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기조 발언 순서입니다. 준비하신 공약을 바탕으로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 기조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 국민 여러분, 6.13 지방선거에 무주군수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백경태입니다. 무주는 27,400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7만이 넘었지만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이 소멸될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 백경태 114 공약을 가지고 강선홍 1천만 명 육성, 관광객 1,000만 명 육성, 4천억 무주군 재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무주군수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무주를 전국 최고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태권도와 연계한 무주 리조트 덕유산을 살려서 관광을 무주 군민의 경제를 살리는 데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무소속 황인홍 후보 기조 발언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6번 후보 황인홍 인사드립니다. 지난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의 낙선 이후 저를 지지해 주신 유권자들의 흘려주신 뜨거운 눈물과 맞잡은 손들을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오로지 무주만을 생각하고 지난 4년간 발로 뛰었습니다.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뛰었습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시작한 하루는 밤이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무주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공부하고 소통하고 경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도 문제이지만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한 대책 두 분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황인홍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무주군 농가의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유통 문제와 농업 생산성에 들어가는 농업 비용 문제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협과 행정과의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유통 판매에 대해서 행정 지원과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유통 판매는 기존 농협과 반딧불 공동사업 법인과 시행하는 공동선별출하는 확대를 위해서 산지 유통시설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유통 판매는 반딧불
조합 공동사업 법인과 연계하여 유통센터 및 대형 농산물 판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 손실 보전 기금을 조성하여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농업 비용 문제는 농가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일반 영농자재와 친환경 영농자재를 대상으로 반값 지원과 시행과 중소형 농기계를 대상으로 반값 농기계를 지원 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 1분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선홍 1천 가구 육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팜, ICT 등 현대인은 핸드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선홍 1천 가구를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자 이런 공약을 내걸었고요. 청년 창업농 또 귀농인을 적극 유치해서 인구도 늘리면서 청년 창업농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서 현재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을 확대해서 그분들이 정착돼서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수시설 현대화 등 밀원수 식재, 양봉농과 칙소 명품화 등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국립농산물 경매장을 약 200억 정도로 동부 산악권 지역에 유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주군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무주 반딧불 축제 세계화 방안인데요. 천연기념물 반딧불이를 주제로 한 무주의 반딧불 축제는 이제 국내 문화관광 대표 축제로 육성이 됐습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무주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K-팝을 통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무주적인 것이 한국적인 것이 되고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연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 혼례를 정말 축제 기간 중에 전국에 있는 분들의 공모를 받아서 실비를 받고 진행하고 그곳에서 잔치를 할 수 있다면 또 그 이익금은 노력을 하신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가는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또 4년 제가 군수가 된다면 4년 내에 준비를 해서 민관한테 이전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민의하는 그런 축제가 돼서 지역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성공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무소속 황인홍 후보 역시 답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화란 어느 경우에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화 전략을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가치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 모두가 공유한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전통 문화에 관심과 흥미가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주에서는 느낄 수 있는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발굴 육성해야 합니다. 무주에 가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메카화하겠습니다. 단계별 전국 단위 전통문화 시연대회, 아시아 페어, 세계 엑스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체류 숙박 체험을 위해서 웰리스 관광산업 육성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무주완성 낙하돌이를 기네스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대 육성하겠습니다. 반딧불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수출에 도전하겠습니다. 축제의 세계와 관광화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후보자 두 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모니터상에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 활용을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첫 번째 집중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자 간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한 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총 6분입니다.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고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무소속 황인홍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네. 백경태 후보님. 백경태 후보께서는 시민행동에서 개최한 토론 시 교육지원사업부랑에서 도서관 20억 및 교육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질문하였을 때 예비비에서 확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의 성격을 아시는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셔도 되는지, 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예비비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내용을 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예산에서 보통 한 3% 내외로 예비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은 그걸 추경해 다시 잔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서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모아서 하면은 재원 25억 정도는 문제가 없다. 후보님께서도 20억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20억이나 25억이나 30억이나 그 금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 후보님, 예비비는 예산 편성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48조에 의해서 교복 무상 지원인 보조금은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복은 사업비는 예비비라고 역시 제가 말씀을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예. 사업비는 20억에서 40억 예산은 군 자체에서, 또 40억에서 100억은 도에서, 100억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투자 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에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 의원님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이 남으면은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다른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하 국에서 쓰고 남은 예산은 다른 사업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백 의원님, 그 예비비라고 백 의원님, 하기보다는 백 의원님,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는 긴급을 요구할 때 쓰는 자금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 회계와 예산 총액은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비비라고 백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무주에서 잔액 쓰시는 중에서 남은 한다고 예산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잔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니까 남은 예산은 예비비로 넣는다고 했는데 쓰다 남은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 의원님은 8년 동안 도연하셨는데 예산 편성 지침서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으셨는지 또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 예산 편성 지침서 모르시면서 군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실국에서 남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한다고요. 근데 그걸 자꾸 예비비라고 하시는데 남은 잔액을 가지고 그 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황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예산을. 제가 도의원 8년 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예비비는 예결위도 들어가서 활동도 해봤고 네. 실국의 예산을 심의했던 제가 그 국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그 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런 추경을 말씀을 통해서 하는 드린 것이 것이지 아니고 그것을 자꾸 단임이 제가 근거해서 도의원 그 8년을 이듬해로 제가 뭐 넘어가도록 돼 했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저 잘못 생각하십니다. 예비는 추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그 이듬해 잔여 재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원에는 문제가 없다. 어쨌든 돈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황 의원님께서 사무관리비를 10%를 아껴서 하겠다는 거나 어쨌든 다 군의 돈입니다. 그게. 그것을 아껴서 하나 집행 잔액을 남은 거 가지고 하나 군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배우 좀 그 돈이 됐습니다. 어느 돈인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배우님 봅니다. 됐습니다. 배우님 됐습니다. 배우님 여기 이제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할 것은 긴가 아닌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책 토론을 하러 온 것인데
싸우러 우리 말거리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무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모일간제도 기사 내용처럼 국민들은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군 역대 이래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10여 년 수혜로 무주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이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오시지 예, 않았습니다. 질문으로. 네네. 그런데 백형태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무소속 후보에게 모든 것이 부족한데 대단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중앙당에서 판단해보니 무소속 후보가 모든 면이 훨씬 낫다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대답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의 인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준비하기 전부터도 저와 인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국과 도의원 8년, 민주당 20년 이상 해온 인맥 때문에 제가 여론조사에서 조금 부족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 당선을 위해서 그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정당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당인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의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제가 당선되면 무주군에 좋은 사업, 많은 예산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장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더 질문. 예, 시간이 거의 네, 다 마무리되세요. 네. 예, 그러면은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작하시죠. 제가 제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황인원 후보에게 뭐 저도 이런 말씀은 꺼내고 싶지 않지만 저도 전과가 있습니다만 우리 황인원 후보님께서도 전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소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무풍농협과 설천농협이 합병을 해서 구천농협이 됐습니다. 구천농협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설천농협의 구천 지점에서 실제로 대출을 하고 지가가 하락이 돼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합장이 되고 나서 합병 조합장이 되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사 실시하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직원들이 대출을 잘못하고 부실 대출을 하고 지가를 잘못해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분무 감사를 4주 동안 했습니다. 4주 동안 해서 그 직원들을 짧게 요약해서 아니, 제가 저 어차피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해야 짧게 됩니다. 하시라니까요. 그 직원들이 예. 저 내부분을 지금 제가 그때 저 사직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내분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건 설명해야 이건 됩니다. 주도권 토론은 다 백경태 가지고 후보에게 있으니까요.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질문과 그 답변하는 네. 형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면 제 시간을 다 쓰니까요.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범죄 사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읽지 마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에만 아니 제 범죄 질문에만 사실 제가 답을 읽어드릴 해주세요. 테니까 제 달면- 판단을 무조 국민이 하면 됩니다. 아니, 제가 네.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예, 의원님.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법인의 판결 업무상 배임을 인정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황인홍의 개인이 아니고 구천농조합장의 법인입니다. 법인. 예? 법인 대표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구천농농협에서 벌금을 내준 것이지 개인이 쓰면 제 개인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예? 관여가 됐으니까 그 벌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억울하셨을 텐데, 예. 억울하셨을 텐데 예. 대법원까지 항소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직원들 4명을 제가 사직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은 조합장이 법인으로서 조합장이 4명이 저 사직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법인 대표로서야 벌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천농농협이 벌금을 내준 것이지 저는 이렇게 제 생각합니다. 개인의 벌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을 예.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밑에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무주군수가 되려는 분이 적어도 장이 된다는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벌금은 본인한테 나온 겁니다. 본인한테. 황인호 후보한테 벌금이 부과됐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벌금을 때렸는데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밑에 사람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아닙니다. 오늘 질문을 드렸던 제가 거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법인 것도 하나 대표 묻겠습니다. 조합장 황인호가 나왔습니다. 예? 다른 거 질문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조합장으로. 예. 예, 정책 질문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소셜 디자이너를 지역을 바꾸고자 간절하게 바람을 4년간 배기종군했다 말씀하셨는데요. 소셜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슨 디자이너? 소셜 디자이너. 소설 디자이너? 예, 저는 그 발표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후보님께서 네네. 뉴스완 통신사에서 네. 오로지 무주군민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고심하며 행정을 발전시키고 개방해 소셜 디자이너로서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4년간의 세월을 소설 디자이너라는 것은 배기종군했다 이렇게. 지역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네, 어떻게 네. 이게 소셜 디자이너가 뭔 네. 뜻이에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네. 본인이 쓰셨으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소설 디자이너는 우리가 현실을 바꾸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뭘 바꿉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무주군 현실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뭐 현실을 네. 어떻게 현실이 뭡니까 무주군? 네. 이건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가장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일인데요. 맞습니다. 바꾸는 건 맞죠. 바꾸는 건 맞는데 이게 후보님께서 쓰신데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과연 무주에 적합할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너무 이게 따라하기 아니냐, 베끼기 아니냐, 아닙니다. 후보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네네. 예. 또 하나는 네. 의료원 현실화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정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비정상화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의료원이 지금 의료원으로 지금 하려고 못하고 있습니다. 어원급입니다. 어원급. 우리는 병원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원으로 지금 돼 있지만은 병원급보다는 의료원, 그러니까 저 어원급보다는 병원급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의료원을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비활성화됐다는 부분도 조금은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의료원 직원분들한테 사과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은 의원급이기 때문에 병원급으로 하자는 얘기지 직원들이 잘못하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 이제 예. 다른 용어를 아니, 쓸 수도 말씀을 있었습니다. 돌리지 마시고. 고품질 예. 뭐 서비스와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었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두 후보의 토론 잘 들으셨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주군 선거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무주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무주군은 현재 인구가 2만 5천 명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0년 뒤에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 현상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대책 두 후보자께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무주는 5월 말 현재 인구가 24,724명, 노인 인구가 7,203명, 31.1%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무주의 초고령화 사회를 막을 수 있을까?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무주군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를 이용한 경로당 식사 도우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 동안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공약도 내걸었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 돌봄센터라고 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갑자기 몸이 아팠을 때는 차를 이용해서 도우미가 달려가서 병원을 모시고 약국을 모시고 마트에 들려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서 또 각종 죽이라든가 음료 식사를 해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황인홍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무주 노인 인구가 31%로 이미 무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기본적으로 떠나는 사람을 적게 하는 것이고 우선은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많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즉 경제생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교육 환경, 보건 의료 사회 등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먼저 무주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귀농귀촌의 장려를 위한 제도를 수립하겠습니다. 교육 여건을 개선토록 교육 예산을 1.04%에서 2%로 정액하겠습니다. 무주 반딧불 시니어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해 가겠습니다. 예. 초고령 사회에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어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월이면 태권도원이 개관한 지 4년이 됩니다. 세계 태권도의 성지이자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인 자랑스러운 곳이지만 주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인데요. 이 일대를 활성화할 대책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이어서 무소속 황희룡 후보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 랜드마크이자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입니다. 태권도원은 무주가 전라북도와 국가가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기원과 관련 단체가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부족과 민자유 측의 불투명으로 태권도를 다시 찾고 싶은 포인트 부재 등은 문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기원 이전 유치를 위해서 범국민 유치위원회를 발족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단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즐길거리, 볼거리, 문화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태권도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태권도원에서 일정 기간 현장 수업을 진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복, 경기용품, 격파용 송판 등 태권도 산업용 단지를 조성하여 브랜드화 하도록 민자유치의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태권도인 원로 기촌마을을 조성하여 태권도인의 기초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국기원 무주 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6월 13일 날 무주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군수가 된다면 무주에서 청와대까지 국회까지 걸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기원 무주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해 태권도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남북문화예술 교류회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태권도 문화교류, 미술 전시회, 각종 공연 등 무주 태권도원에서 북한의 공연을 볼 수 있다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무주로 몰려올 것입니다. 또 무주 국민들은 평양이나 북한을 방문해서 상호 교류를 통해 무주를 북한과 문화예술 교류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민자유치는 선개발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지만 전북개발공사와 무주군, 전라북도가 힘을 합해서 민자유치를 선개발해서 후에 투자자를 찾는다면 태권도원과 민자유치가 상생 발전해서 무주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집중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시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 후보자에게 7분을 드리고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확인해 가시면서 질문과 답변, 가급적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에게 7분 주도권 토론 드리겠습니다. 네, 정주 여건을 태권도원에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정주 여건 조성을 어떤 걸 하실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주 여건은 저희들이 거기서 숙소나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금만 크게 한다고 말씀해 했습니다.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있어서. 예. 크게 좀 해주세요. 크게. 정주 여건은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인프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거를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태권도원이 있는 설천면에 저는 도의원 8년 동안 하면서 임대 아파트를 올해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천면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은 설천면을 찾는 많은 분들이 설천면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 설천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태권도 민자유치위원회에는 유치추진위원회가 있는데 TF팀을 만드시겠다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TF팀 만드는 데는 변화가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태권도원이 아니고 국기원 유치하는데 추진위원회가 TF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민자유치지구에 TF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그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기원을 추진하는 데 쓴 겁니다. 예. 그럼 말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 그 태권도원이 아닙니다. 태권도원은 설립이 됐는데 TF팀이 무슨 민자유치위원회, 민자유치지구, 민자지구 말씀하시죠. 민자유치위원회를 TF팀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예. 그건 변화가 없습니까? 네네네. 자, 태스크포크 TF팀은요 모든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변화된 모습을 오늘 바랬는데 기대했는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그 TF팀을 넘어서 태권도 민자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고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하위에 TF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캠프에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초고령 사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제 대책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어르신들이 무주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잘 보내서 무주가 전국 최고의 장수 마을이 좋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약제비, 당뇨, 고혈압, 치매 이런 약제비 지원도 해서 그분들이 다른 합병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겠다.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 무주가 전국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네가 된다면 무주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고 또 이사 오고 하는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서 무주를 3만 명이 넘는 그런 군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지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무주 인구는 얼마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도 무주 인구가 3만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3만 이상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대책 있죠. 이제 무주 인구는 기농기촌 정책을 바꿔줘야 된다. 기농기촌 정책을. 기농기촌 정책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무주에 왔을 때 제대로 소득 창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요새 이제 기농기촌 하는 농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무주를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소득 증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본식 방법 농업보다는 앞으로 유럽식 방식을 농업을 해서 진짜 농가 소득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우리 기농기촌을 많이 증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후보님,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또 거기까지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어차피 후보님이 말씀했으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정부 10년 동안 20조가 넘는 예산을 쏘아붓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에서도 고창과 순창이 가장 많이 기농기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라북도 현실도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무주구는 땅이 비싸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분들이 적습니다. 다른 곳보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인구가 늘 수 아닙니다. 있을까요? 네. 인구가 늘 수 충분히. 아니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답변하지 네네, 마십시오. 예, 제 시간입니다. 예, 저 답변하실 때는 끼어드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전라북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각 시군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연어 프로젝트라는 걸 구상을 했습니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바다로 나가서 성년이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 그래서 무주에 7만이 넘었던 인구들이 많은 선배님들이 객지에 나가 계신데 이분들이 정년을 마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고향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면
정말 무주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돌아오기 좋게 그분들을 1대1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겠다. 저는 귀농귀촌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연어 프로젝트를 가미시킨다면 인구 정책을 늘리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방법이 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십시오. 이제 아까 국기원 얘기를 했는데 국기원을 유치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국기원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많이 대화를 했는데 국기원을 유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9단짜리하고 8단짜리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 있는 9단, 8단이 많이 있습니다. 9단, 8단은 우리가 태권도 성지라고 하는데 태권도원 가지고는 우리가 성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기원을 유치해서 태권도원과 같이 합세가 된다면은 태권도의 성지 역할로 해서 진짜 외국에 나가 있는 9단짜리하고 8단짜리가 우리 무주로 와서 분명히 짧게 답변하십시오. 9단, 8단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 9단 제 시간이 다 가니까 그래서 제가 9단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예, 9단 마을과 8단 마을을 만들어서 진행하시고, 기록유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짧게 그렇게 예. 하십시오, 그냥. 네. 예, 제 시간을 너무 오래 쓰시니까 그냥 9단하고 8단 마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되겠고요. 예. 9단하고 8단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좀 대충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아이고 되시는지? 지금요 연세가 70세에서 80세 가까이 하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그 정도만 되면은 무지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7, 많이 80대 있습니다. 네네. 드신 분들이 무주로 오신다고요? 그럼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예, 그럼 이어서 그 무소속 황인홍 후보에게 역시 주도권 토론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우리- 정책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배 후보님께서는 우리 무주군이 법정리가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또 행정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을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시는데 배 후보님께서는 8년 동안 도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전체 부락을 한번 돌아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돌아봤죠. 제가 겨울이면은 경로당을 뭐 많이 가는 데는 1년에 10번 이상도 가는 곳도 있습니다. 당연히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의 말씀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지역 주민도 만나고 그것이 저는 의정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민원 전화가 오면은 제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아니,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만 그래서 법정리, 행정리 이런 아니, 것들이 몇 개가 예,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물었을 때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법정리가 몇 개고 행정리가 몇 개인지 또 마을이 몇 개인지 그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지금 토론하는데 중요한 요건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왜냐 생각합니다. 예. 도의원 8년 하셨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이 도의원 8년 생활하는데 어떤 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사과 품종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공약집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사과가 지금 이제 열대지역, 아열대지역으로 해서 기로가 지금 서 있습니다. 품종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의원께서 사과 품종 아시면 세 가지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아니, 지금 후보님, 예. 저한테 그렇게 법 정리가 몇 개고 뭐를 알고 이거 지금 암기 대회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과 그거는 품종이 기본 몇 개고. 우주 국민이면 기본이다. 아니, 농사를 짓는 분이 사과 품종을 아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분이 사과 품종이 몇 개고 아니, 복숭아 품종이 몇 개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의원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의원님, 참 후보님은 사과 품종 확대를 위해서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확대해서 보급하겠다고 하고 했으니까 보급을 하려고 하면 이미 사과 품종이 몇 가지나 되는가, 뭘로 해야 되는가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 그거는 아닙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많은 품종들이 냉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그걸로 보급해 나가야 되고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어떤 품목을 어떤 걸로 바꾸겠다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됐습니다. 이미 그것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해 주세요. 대체 품목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예, 나가야 된다. 됐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백운님께서는 동북권 거점 농산물 경매장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점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이렇습니다. 국립 농산물 경매장을 무주군이나
동부 산악권 지역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 무주군에서는 무주에 유치를 한다면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무주군에 있는 분들이 외부로 아니, 농산물을 답변을- 팔러 나가는 일이 없고 백 의원님, 백 의원님 답변을 바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무주에다 유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무주에다 유치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희망이고. 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무주에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국립 유치는- 후보님도 그런 거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립 유치도 되질 않습니다. 국립 유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금방. 저기 예. 잘 안 들리는데요. 좀 크게 해주시면은 예.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크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농산물 경매장을 국립 유치를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립 유치. 예. 국립으로 우리 안호영 전 의원님께서 공약을 내놓은 사업입니다. 그럼 그래서 그거는 안영 의원 공약이지. 그거를 백의원님 제가 공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예? 하면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주군에서 할 지원을 제가 해서 그게 아니, 가능하면 아니, 무주에 저 오면 좋겠다. 제가 제 이런 시간이니까 제가 생각에서 드린 문제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립이면 그것은 안호영 의원님의 공약이지 이건 백의원님의 공약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걸 협조해서 같은 당의 예,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군수면은 같이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그러면 이제 예. 농산물 경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운영은 농협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은 농사만 짓고 판매는 농협에서 하고 홍보나 마케팅은 군에서 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는 이제 아직 됐습니다.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디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가능하면 농업이 가장 먼저 앞서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은 예, 천천히 질문 중심. 경매장은 인구가 30만이 돼도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경매사를 구하는 건 쉬운데 중매인을 구하지 못합니다. 중매인 절대 오지 않습니다. 중매인은 자기들의 손익분기점이 맞아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안동으로 사과를 갖다 파는데 안동의 공판장이 안동농협 공판장하고 안동중앙청가가 있습니다. 예? 개인은 손익을 낮춰도 농협은 중매인들은 자기 돈만 벌면 자기가 손익이 주어지면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숙지하시고 대안을 연구하셔야 된다. 네, 그런 제가 것 이렇게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시간입니다. 제 시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아니 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판장을 해주는 것이 유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공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주면은 예. 노래 불러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농가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다른 질문으로 예, 제가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게 한다 하는 말씀 드리고 답변 드릴까요, 제가? 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산물 대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고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하세요. 아니 묻고 답변을 안 뭐 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농산물 예, 대축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대축제 무주에서 하고 있지만 대도시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원화가 되든 단일화가 되든 큰 도시까지 가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경매장 그럼 지금까지 잘 안 됐으니까 적자 봤으니까 사람이 안 올 거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그것은 그렇더라도 과감하게 우리가 농가의 수치가 그걸 맞지 않- 개선하고 제가 무주 알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농가의 수치가 맞지 과감하게 해야 않으니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방향을 좀 바꿔야겠는데요. 그 5번째 질문으로 무주에는 구천동 계곡과 덕유산 리조트, 태권도원 등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있는데요. 이 자원들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후보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무소속 황인홍 후보부터 관광 자원 활성화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많이 올까 생각해 보면 무주 관광 활성화 방안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주 미래 관광 전략은 청정 지역과 반딧불, 태권도원의 활성화와 무주 관광을 일으키는 성장 동력이라 믿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유지해서 탈피해서 특히 웰니스 관광 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먼저 5대 핵심 전략은 힐링과 치유의 청정 조성, 또 반딧불 문화의 창달, 사계절의 관광 요람, 태권도의 세계화, 교통의 중심 무주를 바탕으로 해서 소득 관광 무주를 실현할 중장기 관광 종합 관광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유하는 관광에서 체리하는 관광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설천면에 소재한 덕유상가 리조트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 수요를 무주, 적상, 안성, 분함으로 재배분하도록 하여 관광의 엄면벌 특성화를 개발하겠습니다. 또 무주의 관광 자원을 극대화하여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1분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천동 관광특구의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낡았습니다.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정읍 내장산과 무주구천동 두 곳이 있는데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비를 확대하고 또 그 건물을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광객을 모셔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특구 발전기금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리조트를 활용하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시설 노후화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조트에도 우리가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행정에서 좋은 공연, 예를 들면은 열린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해가지고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주면 그런 공연을 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태권도원을 활용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남북문화예술교류 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한계농지의 확대입니다. 무주를 경사가 15도가 넘는 그런 곳을 한계농지를 활용한다면은 농지법에 적용을 안 받고 트리하우스라든가 다양한 숙소의 형태의 숙소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한계농지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무주를 정말 좋은 관광지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4년간 무주를 이끌어 나갈 무주군수 후보로 출마한 두 분을 모시고 공약과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백경태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주 국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백경태를 지난 8년 두 번이나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도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초선 때는 전반기 부의장, 재선에는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주 국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마음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주 국민 여러분, 무주 국민들께서 저 백경태를 키워주셨습니다. 지난 3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께서 무주에 오셔서 저를 위해 머슴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중앙 정치의 인맥과 8년간의 도의 활동을 통해 쌓은 정치력으로 반드시 2020년도에는 무주군 예산 4천억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무주 국민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키워주신 저를 무주군수로 뽑아서 무주의 머슴, 무주구의 일꾼으로 부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군수실문을 365일 24시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시기 편하게 삼청 군수실을 1층으로 옮기겠습니다. 무주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무소속 황인홍 후보 1분 30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주 국민 여러분, 오랫동안 토론회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서민의 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소중함을 잘 알고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 따뜻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의 아이들이
공평하고 공정한 무대에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무주군수가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땡볕에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농산물을 책임지고 팔겠습니다. 그리고 돈 버는 농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꺼져가는 무주관광을 소독관광 시대로 개망하여 대한민국의 1등 관광으로 되살려 놓겠습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고 건강한 생활을 이루는 품격 있는 무주를 만들어서 국민의 살가진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무주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에 내실을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넘쳐나고 살기 좋은 무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호 6번 황인호기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주일도 남지 않은 선거, 무주군의 다음 일꾼이 될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권자로서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2명의 후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무주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무주군수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